예, 그러나 안철수가 하지 않은 말이 있죠. 안철수 씨는 진실을 얘기하셔야지. 요즘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주의자 그런 의미에서 빨갱이가 있냐? 그럼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 디글디글한 거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요즘 세상엔 김일성 대량학살 영생교를 믿는 넋 빠진 자들이 차고 넘친다. 김일성 영생교 신앙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극악한 완장질, 부역질에 맞들인 악귀나찰들이 디글디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왜 진실은 얘기 안 하고 부분적 진실만 얘기해? 부분적 진실은 아주 악랄한 거짓말이에요. 안철수 씨. 아시죠? 자, 안철수가 헛소리를 하든 말든 부분적 진실로 나타나는 극악한 거짓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든 말든 미국의 북한 전략, 남한 전략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북한 전략은 결국 비핵화는 북한의 접수 발전이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등의 책임성도 하등의 신용도 없기 때문에 저거 말로 대화로 외교로 비핵화 프로그램 짜고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순진한 소리죠. 미국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북한의 빗장을 열어주는 호응 세력이 있어서든 혹은 그냥 무지막지한 침공에 의해서든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것 그것만이 비핵화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책적 전략적 결론이 났다고 보입니다. 영어로 멋있게 표현해 보자면 To denuclearize is to secure and develop North Korea. 두 번째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북한의 접수 발전이 중국 길들이기에 승부처다. 즉 북한을 접수해서 급속 발전시키면 14억 중국인의 심리가 뿌리서부터 흔들린다. 자유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을 향해서.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걸 또 멋있게 영어로 표현하면 To secure and develop North Korea is to tame China. 그러니까 북한을 접수해서 발전시키는 길이 중국을 길들이는 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파 그러니까 임플로전 즉 누군가 빗장 열고서 미군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에 의해서든 혹은 막무가내로 때리고 침공하는 것에 의해서든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확실하다고요. 자, 그럼 그날을 우리가 D-Day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럼 D-Day까지 미국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체면 살려주는 쪽으로 갑니다. 가급적이면 체면 살려주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특별히 도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DMZ를 허물라 그런다든지 완전히 NLL을 뭉갤라 그런다든지 뭐 이런 완전히 한강 하구원을 다 내줄라 그런다든지 혹은 더 심각하게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경제 제재의 그 포위망을 그냥 이만한 구멍을 뚫어버리려고 날뛴다든지 이런 심각한 도발을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체면을 살려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 승부처는 베이징과 평양이거든요. 그 D-Day까지는 한국에서 그 반미 투쟁이나 이런 거 반미 감정을 공연히 자극할 게 없거든요. 자극하면 바보죠. 왜냐? D-Day 일어나고 나면 지금 평양이 자빠졌는데 그때 미군 잡아죽이자 그러고서 미제 잡아죽이자 그러고서 나갈 깡다구 있는 그런 전체주의 진영 부역자들 친북 종북이 어디 있어요. 간첩도 머리 박고서 바로 그냥 잠수 모드 들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D-Day 딱 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평양이 지금 전체 코디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저 동네 배경에서. 이 중앙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색깔별로 자기 친소 관계에 따라서 저 동네가 한 100개 정도의 작은 동네로 다 쪼개져 버릴 거라고요. 북한이 이때까지 남쪽을 통일하는 지하당을 건설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 왔거든요. 남쪽을 전체를 아우르는 지하당이 등장하면 북한의 노동당이 잡혀 먹혀요. 그 세로 보면. 그래서 여기를 전부 벌집 구조로 나눠서 관리를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소 관계나 연결 관계가 그 범위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다툼이 있어요. 여기가 저쪽 동네가 의외로. 그 저기 뭐 이야기는 하지만 저쪽에서 누구 정치인 쳐내고 이런 거 보세요. 자기들끼리 숙청하고.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그게 평양이 마지막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으니까 덜한 건데 이 평양이 없어져 버리면요. 저기가 막 동네가 그 유리창 깨지듯이 다 갈라져서 나가요. 그런 판에 언제 D-Day 이후에 반미데모하고 튀어나올 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차피 D-Day 전까지는 공연히 대한민국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팔군 그 저기 뭐야 아니 주한미군 기지 앞에 가서 막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미국 대사관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촛불 10,000개 20,000개 돌아다니고 그걸 개념이라고 찬양을 하고 이런 일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한테 가급적이면 오냐오냐 해준다고요. 그런데 D-Day 다음날 D-Day 그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사정없이 몰아붙인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평양이 붕괴되고 미국이 접수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승부처가 베이징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서울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숙하는 길만이 결국에 가서는 이 남과 북에서 자유로운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건국해가는 이행 과정을 서포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자체로도 확실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D-Day 이후에는 그날부터는 엄청 몰아붙일 거예요. 문재인을. 이게 미국의 남한 전략이죠. 다시 말하자면 D-Day를 기점으로 180도 바뀔 거라고요. D-Day 이전에는 가능하면 문재인 오케이 오냐. D-Day 이후에는 문재인 너 안 되겠다. 무지하게 노골적으로 몰아붙일 거예요. 이런 상상력을 여의도에 계신 분들 우리 고명하신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언론인들이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장기적인 미중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북한 해방이 임박해 오고 있다. 오히려 굉장히 임박해 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 해방을 위한 D-Day가 딱 벌어지면 그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오냐로 눈 감고 지나가지만 그날부터는 얄짤없이 몰아붙일 거다. 자, 그때 나는 어떻게 정치적 포지셔닝 해야 되냐. 그때 정치인이라면 또 그 언론가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확실한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복선을 깔고 밑밥을 깔아야 될 거냐. 이런 좀 영악한 계산들을 하시라니까. 무식해, 무지해, 상상력 없어, 통찰력 없어, 직관력 없어. 그런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대접받고 포문 잡고 다니고 싶어요. 참 골아픈 거예요. 골아픈 거. 결국 미국의 전략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주의, 북한 전체주의, 남한 전체주의 이 세종 전체주의 세트를 제거해가는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제거되는 거는 북한 전체주의가 될 거고요. 그 제거 완료가 되는 건. 그 다음에 남한의 전체주의 동조 세력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지능적이고 그리고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밀고 당기기 하면서 계속 포위해서 압박해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체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요새 전체주의를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하고 하다가 이거 구원파다. 구원파. 근데 구원파인데 피바다 구원파예요.
요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은 피터 드라카 정치 철학자이고 경영학을 만든 아버지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피터 드라카의 용어를 말을 조금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인간은 국가 혹은 사회, 국가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미래의 구원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바다 투쟁 속에 현재의 구원이 펼쳐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지금 현재 피바다 투쟁을 펼쳐야 되고 그 피바다 투쟁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때 피바다 투쟁은 공산주의자 같으면 노동계급 투쟁, 노동계급의 피바다 투쟁.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 같으면은 호치민 같으면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 피바다 투쟁. 그 다음에 히틀러 같으면 민족 패권을 위한 피바다 투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란 말의 어원은 무솔리니한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흔히 극우 전체주의의 대명사를 나치를 꼽는데 그 대명사 맞아요. 악랄하니까 또 엄청나게 전쟁을 쳐버렸으니까. 그러나 원조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만들어서 집권한 게 1922년이고요. 그것의 독일 버전인 나치가 집권한 건 11년 후인 1933년입니다. 원조는 무솔리니한테 있고요. 무솔리니가 굉장히 유식하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Doctrine of Fascism인가 해서 이 얘기 나올 텐데 민족이 전체다. 민족이 우주다. 민족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패권을 위해서 침략전쟁, 침략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지금 민족이 다 대동단결해서 민족 패권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너희 왜 빨갱이 내부에서 계급투쟁하려는 거야. 그래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공을 위해서 무솔리니 경우에요. 반공을 위해서 민족 지상주의를 주장하고 그 민족이 전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다. 그래서 이걸 그때부터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198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80년대 지나고 동구권 무너지면서 90년경에 들어가면 극우든 그러니까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극우든 혹은 공산계든 혹은 김일성 영생교와 같은 사교든 본질적으로 피바다 속에 인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체의 관념들을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그게 완성된 게 그러한 지성적인 작업이 완성된 게 1990년대입니다. 1989년부터 폴란드와 동독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동구권 전체가 무너졌고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거랑 맞물려서 1990년대 전체주의라는 것의 컨셉이 완성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요.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라고 개념 내놓고서 제일 열심히 떠든 거요? 저예요. 제가 2010년부터 떠들었으니까. 우리야말로 휴전선 넘어서 인류 최후의 극악한 대량학살, 개잡종 전체주의 사교가 김일성 영생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야말로 이걸 정치 철학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이걸 뭐라고 규정해야지? 이거 좌파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어떤 좌파랑도 달라요. 어떤 좌파도 저런 영생교 주장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알던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 흉악하게 타락한 거거든요. 그냥 악 그 자체거든요. 절대악이라고요. 이 땅에 만들어진 절대악이에요. 지옥에서 튀어나온. 그럼 이거 뭐라고 규정할 거냐. 그러니까 규정해보면 이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다. 데모사이드 토탈리테리안 컬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2017년 11월인가 한국에 와서 유엔에서 연설할 때 북한을 컬트라고 불렀어요. 계속 컬트라고 불렀어요. 스테이트라고 부른 적 없어요. 사교라고. 컬트가 사교거든요. CULT. 자, 상황이 이러면도 우리는 이거를 1980년대 말, 90년대 또 2000년, 2010년대에 저 같은 가방끈 짧은 재 하나 아각거렸지 이걸 규정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냥 저거 좌빨, 그럼 좌익 빨갱인데 엄격하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하면 저건 좌파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극악한 거라고요. 그냥 지옥의 악마가 지상에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 악이에요. 거의. 자, 이런 상황에서의 전체주의 연구소를 우리가 만든 적 있냐? 없어요. 심지어는 뭐 하나재단 무슨 탈북자 뭐 어쩌고 하나재단이든 뭐 하나원이든 뭐 탈북자 서비스 한다는데 거기에서요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다 나온 주민의 트라우마,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구한 것도 없다고요. 제대로. 저기 세브란스 정신과 의사 전머식이라는 양반이 이거 가지고 좀 떴어요. 전체주의 체제 주민의 심리적 트라우마 연구라 떴는데 이걸 너무 열심히 연구했는지 잘못 연구했는지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동 때 최태민은 악령씨였다라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세미나장 같은 데서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죠.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 하나 안 해놨다고요. 그 얘기 뭐냐.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규정도 못한 거고요. 우리가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으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존재했더라면 저런 걸 방치했겠냐고요. 전체주의 연구소도 만들어졌을 거고 북한 주민 탈북자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학문 분야도 융성하게 됐을 거고 역사 해석도 제대로 해냈을 거고 세계사 해석도 제대로 해냈을 거고 다 그런 게 됐겠죠. 그거 안 됐다는 얘기는 보수 원래 없었단 소리예요. 보수의 근본 멘탈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실 존중, 공전 존중, 선악 변별이라고요. 이 보수의 근본 멘탈이 이거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잖아. 그럼 보수의 강령은 뭐겠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한미동맹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에서 6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개인 존엄성 5글자이고 나는 존엄한 개인을 믿어 하고 입으로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려면 사회의 문화가 진실 존중과 공정 존중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경멸받고 공정이 비웃음 당하는 폭도 상태에서 어떻게 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보세요. 그게 개인 존엄성 지켜준 거냐고요. 박근혜 케이스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미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 내부에서는 이건 폭도 공화국이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케이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박 대통령이 집권 때는 하나 제대로 얻어먹은 것도 없는 놈이 심지어는 저거 반박이라고 부르긴 곤란한데 너무 매서운 그런 비판을 자주 하니까 저거 친박도 아니고 저거 중박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유일한 중박 인사예요. 저 빼고 그 박근혜 진영에서 중박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놈이 왜 날뛰냐면 이거라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개인의 존엄성이 있다. 개인의 존엄성은 그냥 입으로 개인은 존엄합니다. 개인은 존엄합니다라고 입으로 영어로 말 립서비스 연불하듯이 웬다고 존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존엄해지려면 사회의 정치 문화가 사회의 문화 자체가 진실을 존중할 줄 알고 나 좀 손해보더라도 공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재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애달프게 숨졌으면 나 좀 손해보더라도
별다른 사람들이 딱 제대로 유니폼 입고 그 장군복 제대로 장군 정복 입고 여기 훈장 쫙 차고 한 300명씩 빈소를 지켜야죠. 너는 재수가 없어서 죽었구나. 나는 사는데 바빠. 이게 개인 존엄성이 있는 사회입니까? 이게 개인 존엄성이 있는 사회예요? 쟤는 재수 없어서 죽은 놈이고 나는 내 이해관계, 내 커리어, 내 새끼 학벌, 내 아파트 이것 때문에 난 바쁘거든. 난 그냥 살 거야. 여기에는 아무런 진실 존중인 아무런 공정 존중이 없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아니란 소리죠. 왜냐? 개인 존엄성의 보호가 못 되는데. 개인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은 진실과 공정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에서야 얘기하는